네, 서울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원인을 둘러싼 의문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에 국립중앙의료원에서 또 다른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해서 2명이 다쳤는데요.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관련 내용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조금 전에 발생했던 사고부터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차량 사고가 발생해서 다친 사고가 있었는데 네. 일단 택시 사고인데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네네. 보통 교통사고 발생하면 수사기관에서는 대부분 고의교통사고도 아니고 과실교통사고로 접근합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는 이와 같이 고의도 아니고 과실도 아니고 자신에겐 잘못이 없다. 차량 결함이다라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 결함이라는 부분에 대한 입증 책임은 운전자한테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회피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예. 오히려 누가 봐도 급발진이 아니고 운전 미숙으로 발생된 사고인데 급발진이다라고 주장하면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봐서 나중에 재판받을 때 양형 기준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도 있습니다. 뭐 억울한 부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착각할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 결함일 수도 있겠지만 좀 신중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예. 물론 이제 단순 교통사고인지는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손님을 내려주고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 이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일단 이 사고 운전자도 지금 70대 고령 운전자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죠. 네네. 보통 나이 드신 분들 뭐 어떤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어떤 노화가 옵니다. 저도 사실은 예전보다 어떤 하루하루 일어날 때 몸이 좀 굳어진다든가 그런 걸 느끼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60세, 70세, 80세 가면 나중에 사고 날 때는 순간적인 대처 능력이 떨어지면 사고로 이어지는데 그런 부분 이제 고령 운전자들에게는 각별히 주의할 부분입니다. 사실 고령 운전자들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과격하게 운전하거나 난폭 운전이나 뭐 보복 운전, 뭐 보험 사기 이런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순발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이 가해 차량이 호텔 주차장에서 빠져나와서 턱이 있는 구간부터 이제 과속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와 엑셀을 좀 혼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네. 한편으로는 이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베테랑 버스 기사인 것으로도 알려졌기 때문에 네. 이걸 또 혼란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근데 사고라는 것이 보면 오히려 초보일 때 조심하기 때문에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안전불감증이라고 하죠. 오히려 실력 자체가 출중하고 유능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순간 잘못 대처하면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실력이 출중하다, 운전 경력이 많다, 이 부분 가지고 뭐 차량 결함이다라고 연결해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본인이 지금까지 사고 안 낸 부분이 방심에 이르렀고 결국 이번 사고에 이르렀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 경찰이 이제 오늘 브리핑에서 그러니까 이제 스키드 마크를 확인했다가 밝혔다가 네. 이후에 또 정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이 예. 스키드 마크라는 게 급브레이크를 이제 밟을 때 노면에 남는 타이어 자국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요하죠. 네. 사실 보통 급발진 사고에서 브레이크를 밟았느냐 안 밟았느냐 이거 확인하는 것이 1차적으로 브레이크 등입니다. 그다음에 스키드 마크가 있냐 없냐 이걸로 확인하는 부분인데 급발진이냐 아니냐 어떤 결정할 단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발표를 했어야 하는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글쎄요, 뭐 이게 어떻게 보면 말씀을 해주신 대로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헷갈렸다는 점에서는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사실 사고가 곧바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미 며칠 지났습니다. 예. 며칠 지났고 또 사고에 대한 피해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에서 좀 면밀한 수사가 필요한데 앞으로 수사에서는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경찰이 운전자가 사고 직전에 엑셀을 강하게 밟았다고 1차 판단한 것으로 지금 전해졌는데 네. 경찰이 좀 어떤 부분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요?
네,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운전 미숙이냐 차량 결함이냐 이 둘 중에 하나 여기에 대해서 운전자가 그리 진술하는 부분이나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심쩍은 부분이 많기도 많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운전 미숙으로만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또 그렇다고 운전자의 진술대로 차량 결함으로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경찰은 좀 중도적인 입장에서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주변의 CCTV를 분석을 했더니 역주행할 때 보조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네네네. 이걸 보면 보조 브레이크 등 자체가 고장이 났거나 네. 뭐 작동을 하지 않았거나 이런 좀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경우 수도 봐야 됩니다. 이게 보통 야간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미등도 들어옵니다. 또 미등하고 브레이크 등하고 위치도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하거든요. 예. 그래서 보통 운전자들이 구분하는 것이 보조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서 브레이크 켰냐 안 켰냐 이걸로 판단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보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다 이래버렸을 때는 밑에 있는 브레이크 등으로 판단하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등 이게 후미등인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확인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국과수에서 밝혀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가해 차량 운전자가 회사 동료에게 사고 직후에 이제 전화를 걸었는데 네. 일단 그 내용을 좀 제가 전해드리면 차가 우두둑 우두둑 소리를 내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고 네. 이후에 차가 앞으로 튀어나가기 시작한 뒤 점점 빨라졌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글쎄 사고 직후에 좀 경황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던 점은 어떻게 좀 보세요? 보통 교통사고 나면 보험사나 경찰에 먼저 전화 걸어야 된다라는 것을 잘 아는데 사고 나면 경황이 없어가지고 친한 친구나 아니면 부인, 아내에게 전화 거는 경우도 있고 남편에게 전화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그런 돌발적인 행동으로 어떤 지인분한테 전화 걸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그 당시 사고 나자마자 가장 선명한 기억력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호소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고 나고 난 뒤에 어떤 수습하는 것이 일차적인 우선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고 또 지금과 같이 자신의 지인에게 전화로 이렇게 사고 사항을 설명할 수 있다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전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고 났는지에 대해서 혼선도 빚고 있고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픈 부분은 있겠고 또 입원해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수사기관에서도 빨리 좀 어떤 사고 경위를 밝혔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예. 목격자들은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이제 차량이 멈췄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만약에 급발진 차량이 사고 이후에 이제 브레이크가 작동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근데 사실 보통은 급발진 사고일 때는 차량이 이상이 발생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자가 제어하지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떤 장애물에 부딪히고 뭐 막대한 손상을 입고 사고가 예, 차량이 종료가 멈추- 되는데 예. 보통-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마지막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멈추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거는 예. 일반적인 뭐 급발진 사고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좀 이례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사고 날 때는 어떤 이상이 있었다가 모든 게 다 종료되고 난 뒤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브레이크가 작동이 되었다, 그 순간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다라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는 필요합니다. 예.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서울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의 사고 원인을 둘러싼 의문이 지금 꼬리를 물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 부분을 저희가 하나하나씩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고 장소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네. 이곳이 이제 평소에도 역주행이 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보통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직진, 우회전, 좌회전 이렇게 한다 생각하고 직진할 수도 있는데 네. 이번 사고 장소는 직진하게 되면 교차로가 아니라서 일방통행이라서 본인이 역주행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역주행 안전표지, 뭐 진입금지 표지가 제대로 좀 잘 갖춰져 있었다면 그런 진입도 막았을 수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 또 야간이니까 그런 안전표지가 잘 보이지 않아서 운전자가 착각해서 잘못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사건의 운전자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렇게 역주행하는 차들이 종종 뭐 목격자들에서 예.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도로관리청에서 이번 사고 장소에 대해서 이러한 역주행 뭐 급발진을 떠나가지고 역주행하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으니까 예, 그렇죠.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이런 역주행만큼은 막아야 될 것입니다. 예. 자, 현재 가해 운전자는 갈비뼈 골절로 입원 중이고 경찰은 이른 시일 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 네. 뭐 앞서도 이제 잠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비교적 어떤 그 사고의 기억이 선명할 때 그때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어떤 치료는 받아야 된다, 움직이기가 곤란하다, 그런데 의사소통은 가능하다. 그러면 경찰이 방문해서 수사할 수도 있고 유선으로도 어느 정도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이메일 같은 것도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지금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찰관 한 명만 병원에 보내도 어느 정도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 안 하는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보통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블랙박스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단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경찰이 블랙박스를 확보한 결과 어떤 좀 유의미한 증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일단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보통 영상만 봐서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잘 모르니까 예. 음성까지 들어보면 아 사고가 이렇게 났구나라는 그렇죠. 것을 뭐 알고 있고 급발진을 조금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음성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그 차량 안에 어떤 상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도 있고 차량 이상이라는 거에 대한 대화 내용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요.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으면 음성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사고에 대해서 놀라는 것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음성 이 부분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이제 다른 부분 어떤 다른 증거 방법도 이제 모색해 봐야 될 때입니다. 아,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네. 이제 블랙박스 영상 CCTV 전수조사에서 최대한 확보해서 이 차가 어떻게 진행했는지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 브레이크 등인지 아니면 뭐 후미등인지조차도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고 또 운전 자체가 피항 조치를 했었는지 아니면 피항 조치를 안 하고 그대로 인도로 돌진한 것인지 예. 최소한의 운전자의 주임을 다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CCTV는 보존 기간이 어느 정도 한 달 정도 있으니까 여유로운데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2, 3일 정도만 되면 덮어집니다. 예. 지금이라도 빨리 주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경찰은 급발진이라고 해서 적용 혐의가 달라지진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어떤 의미인 겁니까? 이제 경찰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급발진인지 아닌지에 대한 수사와 별개로 네. 이와 같이 진행한 부분에 있어서는 역주행했다. 그리고 또 인도를 침범한 부분, 이 부분은 운전자의 과실을 전제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주행한 것하고 급발진한 거하고는 관련성이 없다.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역주행을 한 것이다. 또 예. 인도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도 차가 차도로 진행하지 않고 인도로 진행했다는 것은 피해를 키운 것이거든요.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가 급발진이라 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의의무 위반으로 보고 급발진이든 아니든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에도 급발진 인정 여부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경찰처럼 이 급발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뭐 변화가 없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 뭐냐면 예. 이와 같은 급발진인 상황에서는 운전자가 할 도리를 다해서 이 상황이 발생되었다라고 하면 극단적으로는 운전자에게 책임 못 묻는 상황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급발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 정도까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급발진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고에 있어서 운전자의 잘못으로만 발생된 것이 아니라 네.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차량 결함이 경합돼서 발생된 사고이기 때문에 이 책임에 있어서 운전자는 자신에게 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게 급발진이 아니다라고 판명이 난다. 그러면 운전자가 착각한 것이 되거나 아니면 변명한 것으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 운전자한테 좋지 못한 결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면 이번 사고로 9명의 사망자, 또 부상자가 7명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렇게 좀 다중 인명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는 조금 더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이 운전자가 처벌받는 법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인데 그 3조에 따르면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검찰이 최대 구형을 해도 5년 이상 구형을 못하고 법원에서 형을 선고하더라도 5년 이상 형을 선고 못합니다. 결국 막대한 인사사고가 발생했는데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법 때문에 운전자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못한다라는 부분은 법의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음주운전이 있어서도 예전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끝냈던 것을 엄하게 처벌하자라는 취지로 윤창호법이 만들어진 것이고 예.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도 민식이법이 만들어져서 특가법으로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교통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나타났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법에 대한 어떤 개정이나 아니면 특가법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서울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경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